네, 일단 3월 6일 날 최종적으로 발표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진하지만 일부 발표를 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그 7시간 동안 정말 우리 국민들을 살릴 수도 있었던 그 시간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특검이 뭐 지금 기간이 지금 연장이 안 됐기 때문에 안타깝게 다 밝혀내지 못하던 부분적으로라도 진실을 밝혀줄 걸 기대하고 있고요. 하지만 뭐 박근혜 대통령 측이나 청와대 그리고 측근들 그다음에 관련자들이 일관되게 뭐 미용 시술이나 뭐 성형 시술은 없었다고 거짓말 그동안 쭉 해왔었는데 이번 특검에서 최소 8차례 이상 그런 시술이 있었다. 네. 2013년, 14년, 15년 그 예민하고 민감한 시기에도 그런 것들을 또 밝혀진 부분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체 미용이나 성형을 하지 말아라는 게 아니거든요. 네. 중대한 업무 시간에 또는 아주 중요한 생사를 다투는 그런 시간에도 그런 게 있었을 개연성이나 의혹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문제제기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부분도 더 밝혀져야 되고 만약에 특검이 일부를 밝혀졌으면 나머지는 또 검찰의 몫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 압수수색 못했잖아요. 네. 영장까지 발부됐는데 그리고 박근혜 대면 조사도 안 됐습니다. 네. 그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대면 조사도 하겠다, 특검 수사도 받겠다 해놓고 끝까지 다 그걸 거부하고 헌재 출석까지 다 3번을 연속 이렇게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한 꼴이 됐는데요. 그 부분 세월호 네. 7시간 부분, 네. 그다음에 계속 오늘 이야기했던 우병우 부분 이런 부분들. 네. 그래서 권지웅 기자님 저는 말씀 잘해주셨다 생각하는데요. 우병우 전 수석이 소환할 때 이른바 째려보기 소환, 황제 소환, 팔짱 소환 뭐 이렇게 3개로 요약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상당히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인 거고 실제로 통화를 여러 번 했다는 것까지 밝혀지고 있으니까 네. 네. 그것도 뭐 처음에는 검찰총장하고만 통화한 줄 알았더니 나머지 검찰 고위 관계자들하고 뭐 엄청 통화를 했다는 거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우리 국민들 다시 한번 열 받게 되는 거거든요. 네. 검찰 정말 제대로 수사 안 하면 고비처도 만들어지고 수사권도 조정되고 이런 운명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사실 이제 조기 대선 정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검찰이 특유의 그 정치적 속성을 버리지 못한다면은 이 수사를 좀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이제 국민들의 의심 섞인 시선 계속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국방부에 사드 배치 부지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중국의 보복이 노골화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뭐 여행 금지? 네, 중국 현지 여행업계에 따르면은 중국 국가 여유국은 아마 여행국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 네. 베이징 일대 여행사를 소집해서 한국행 여행 상품에 대해서 온 오프라인을 망라한 전면적인 판매 중단을 구두로 지시했습니다. 네. 이 지시에 따라서 한국행 단체 관광뿐 아니라 여행사를 통한 자유여행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관광객 때문에 이 수익을 거두는 국내의 매장들 적지 않거든요. 네. 당장 제 사무실이 이제 마포에 있는데 마포에 그 뭐 화장품 가게라든지 네. 식당이라든지 많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을 네. 단체로 받는. 네. 요즘 썰렁하더라고요. 예. 이 소매업 하시는 분들 타격이 좀 클 것 같은 우려가 드는데 어제는 이제 수도인 베이징에 그 여행사를 불렀단 말이죠. 앞으로는 네. 지역별 회의를 통해서 전국으로 확대 시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무슨 테러나 질병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외교 문제로 해당국 여행을 못 가게 한다. 이건 참 좀 보기 드문 조치 같아요. 예, 그래서 중국이 옹졸하다 이런 비판이 적지 않은데요. 자, 하지만 우리 정부는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해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을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한국일보 보도를 보면 네. 우리 정부는 중국 대사관 관계자를 불러서 사드의 정당성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아니 납득이 되겠습니까? 중국 대사관 쪽에서. 네. 대단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일각에서 제기된 WTO 제소 방안도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서 일단 접어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교역 당사국으로서 WTO 회원국으로서 중국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그 보복을 가할 수 없도록 네. WTO 규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그거를 적용하는 방안조차도 지금 정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 미국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중국을 좀 비판하고 나섰는데 예. 사실 그런 가운데 또 미국 무역 대표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를 또 재협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공식 문서를 통해서 밝혔다고요? 예, 한미 FTA가 미국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네. 미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FTA 개정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무역 대표부가요. 네. 한미 FTA 발효 이후에 한국과의 무역 적자가 2배 이상 늘었다 이렇게 밝혔는데 한국, 중국, 멕시코 등 세 국가와의 통상 문제를 재검토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네.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과 김순환 검찰총장이 통화했다는 보도 이제 소개해 주신 적이 있는데 어제 그랬습니다. 이게 검찰총장이 먼저 했다는 보도가 또 나왔네요. 게다가 20차례나 통화한 사실이 네. 오늘도 동아일보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1000차례는 뭡니까? 뭐 1000차례도 나오네요. 1000차례는 그 법무부 검찰국장과 네. 우병우 수석이 지난해 7월부터 10월 사이에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법무부 검찰국장 이 사실은 검찰의 그 수사 내용을 이제 확인하고 파악하는 곳이 법무부 검찰국장직 아니겠습니까? 네. 게다가 또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일부 검사는 우병우 전 수석의 통화 기록 전체를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내부에서 이런 의도가 주장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법무부 검찰국장 우병우 수석과 1000차례 이상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많게는 하루 수십 차례 우병우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루 수십 차례 통화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연인들이 반성해야 할 대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재직 당시에 민정수석실 직원들이 이제 감찰 대상 공무원들에게 강압적인 조사를 벌였다. 이런 예. 증언이 또 나왔네요. 당시 민정수석실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원래 대목인데 세잖아요, 여기가.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인간적인 모욕감을 줄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네. 법적으로도 온당치 않고요. 민정수석실 직원들은 감찰 대상 공무원을 불러서 옷과 신발을 벗도록 강요하는 등 모욕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원하는 진술이 나오지 않으니까 끝까지 뒷조사해서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이 지난달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런 내용을 범죄 사실 가운데 하나로 적시했습니다. 네. 박영수 특별검사 자택 앞에서 야구 방망이 시위를 벌였던 단체가 있었는데 예. 이 특별검사 본인이 결국 이제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네요. 예, 뭐 방망이로 어떻게 하겠다, 뭐 무슨 목숨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신변을 위협했죠. 연단에 올라가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일도 있었다. 네. 이러면서 이 집회는 불법이기 때문에 금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박영수 박영수 특검이 사는 아파트 동호수를 인터넷에 공개하는가 하면 네. 신체 구조에 대해서도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공개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가 대선 출마를 위해 탈당한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확인된 겁니까? 지금? 중앙일보가 보도했는데 결행 시기를 놓고 숙고에 들어갔다라고 밝혔는데요.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민주당이 소극적으로 보고 있다. 이것이 이제 탈당 사유라는 건데 네. 뭐 본인이 밝히기 전까지는 하나의 카드가 될 수도 있겠죠. 나 탈당할 수 있으니까 알아서 나에게 말하자면 예우를 하라. 뭐 네. 이런 의미로 말입니다. 댓글 흥진소 업체들이 성업한다는 보도도 나오고 이게 국정원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 온라인 평판 관리 업체들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김용민의 뉴스 브리프 당원권 정지 징계 중인 서청원 의원도 모습을 보였는데요. 의원들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자는 주장도 하고 있다는데요. 정확한 의도가 뭔지 궁금합니다. 그중에 한 분이신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이우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우현입니다. 네. 그제 탄핵 반대 집회에서 친박계 의원분들이 탄핵은 각하 아니면 기각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하셨고 또 이우현 의원께서는 이제 탄핵에 앞장선 김무성, 유승민 의원을 심판해달라는 말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네. 어떤 의도입니까? 네, 탄핵은 국회에서 야당의 대통령의 꿈이 있는 분들, 또 야당의 일방적인 또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에 있던 일부 의원들이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 이런 거로 인해서 법원에서
언론에서 또 검찰에서 또 법원의 결정을 보고 네.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있고 뇌물죄가 있고 이러면 그건 탄핵 현격을 타고 봅니다. 네. 그런데 언론에서 나온 걸 가지고 일방적으로다가 힘으로 밀어붙여서 200명이 넘는 인원을 확보해서 탄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지나고 나니까 사실과 다른 것이 너무나 많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지금 국민이 얼마나 지금 분열돼 있습니까?